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클룸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룸볼츠는 학습 이론의 원리를 직업 선택의 문제에 적응을 한 사람이죠. 행동주의 방법을 통해서 진로 선택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의 사회 학습 이론은 진로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삶의 사건들, 이것을 이제 개입된 우연이라고 보는 건데, 이러한 삶의 사건들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개입된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이다. 저도 제 자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개인의 신념과 일반화가 사회 학습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학습 이론은 개인의 독특한 그런 학습 경험을 통해서 그의 성격과 또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개인의 학습 경험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강화된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 경험을 비롯해서 사건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은 기존의 강화 이론, 또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학습 이론은 학과 전환 등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특수한 행위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룸볼츠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를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재능이겠죠. 그리고 유전적 재능은 이런 학습된 것이 아니라 물려받거나 또는 타고난 개인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외모, 또 특정 질병에 걸릴 소인, 그리고 그 밖의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에서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유전적이냐 또 학습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후천적인 거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 최근에 그 미네소타 대학의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유전적 요인이 거의 60%고 이러한 후천적인 것이 40%다라는 잠정적인 그 최근의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환경적 조건과 사건들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속한 어떤 사회의 다양한 여건도 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미셸과 클룸볼츠는 일의 기회, 또 소소민족 보호와 같은 사회 정책, 예를 들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러한 사회 정책에 그 흑인들의 일정 부분 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런 사회 정책에 의해서 그 지금의 어떤 오프라 윈프리가 탄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회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건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책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 등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업에 보상되는 그 보상, 또 노동법, 물리적인 여건, 또 자연환경, 기술의 발전, 사회조직의 변화, 가족자원, 교육체제, 또 공동체 및 지역사회 영향 등 이러한 12가지 환경조건의 범주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1번과 2번, 이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과 환경적 조건과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적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떤 학습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도구적 학습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작적 조건화에 관련된 것인데, 자,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와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은 그 행동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행동이죠.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아나운서와 같은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상적 학습 경험인데요. 이것은 고정적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중립적이었던 자극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극과 함께 짝지어져 경험되면서 이런 중립적 자극이 부정적이 되든지 또는 긍정적인 자극의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정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자동차는 긍정적 또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자,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경험을 했어. 어릴 때 크게. 그러한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에 탄 학생들, 살아남은 학생들 절대로 배에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또 관찰과 독서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 뭐 대리 경험. 그래서 관찰은 교사나 버스 기사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관찰 경험이 긍정적이라면 그 직업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이라면은 싫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초등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계속 잘 만난 학생은 내가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도 선생님이 된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하고의 안 좋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교사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독서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사실 제3자가 A라는 사람한테 계속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A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A의 주변들, 가족, 형제, 친척, 뭐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A한테 야, 그 사람 굉장히 괜찮은데 왜 그래? 너무 좋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간의 관계, 어떤 대인 관계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인 관계는 정말 인간적으로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B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그 사람 B를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나에 대해서 또 계속 좋게 얘기를 하면 역시 내가 본 게 잘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친구들이 전부 나와 같은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나를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 경험인데 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직접 관찰이나 영화,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한 간접 관찰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죠. 어떤 사진사의 행복한 모습, 또 텔레비전의 주인공, 또 바리스타의 멋진 모습, 또 요즘 전원주택에 사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또한 이러한 학습 경험이 진로 선호에 미치는 6가지 영향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3가지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그 직업에서 전형적인 과제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 그 일을 하는 역할 모형이 강화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든지 또 그 직업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직업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3가지는 그 반대가 되겠죠. 어떤 직업에 비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죠. 이 3가지와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직업을 피하게 된다는 가정인 것입니다. 자, 연성적 요거는 그 네 번째 이제 과제 접근 기술이죠. 요 과제 접근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죠.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가라고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공부를 좀 잘하죠. 성적이 잘 나오죠. 그리고 어떤 위기 때마다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과제 접근 기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개인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술로서 수행에 대한 기대, 또 업무 습관, 인지적인 과정, 정서적 반응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자신의 수업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대학에서는 이런 방법이 실패하게 되어 그녀는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을 수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같은 회사에 A와 B 두 명이 해고됐는데 A는 자신이 해고됐을 때 또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B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 A는 발빠르게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서 이직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재빠르게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직 등록을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또 취업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등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겠죠. 적극적인 알선을 의뢰를 하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조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B는 그런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안내를 받더라도 매우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과제 접근 기술이 좋냐 하는 것은 이제 A가 이제 과제 접근 기술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과제 접근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유전적 요인과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사건들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심리적인 요인이죠. 이것은 개인의 생각과 또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담자는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클룸볼츠 사회학습 이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일반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관찰 일반화, 두 번째는 세계관 일반화인데 그 자기관찰 일반화는 자신의 태도, 업무 습관, 또 가치관, 흥미, 능력 수준에 대한 일반화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계속 국어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는 국어를 일반적으로 잘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자기 관찰을 일반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세계관 일반화는 그 어릴 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그 이렇게 대우받고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 아니면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또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낮은 지위를 또 갖게 되면 그런 지위가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든지 과거처럼 전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갖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자 굉장히 우울하고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 사람을 좀 보았습니다. 자, 또 일반화에 대한 오류. 사람은 제한된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일반화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생각 중에는 진로 발달과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제한된 경험으로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로 발달과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관찰 일반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과학 경진대회에서 상을 탄 여학생은 자신이 과학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반화죠. 이런 생각은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얻은 학습 경험은 다시 자신에 대한 일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관찰 일반화가 이렇게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의 이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은 경험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가난 때문에 무시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사람을 무시받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그 가치관을 보면은 이런 금전적 보상을 높게, 특히 유난히 돈에 집착을 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일반화가 된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계획된 우연 모형인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삶은 바로 이러한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정말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계획된 우연은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을 주목하면서 한 사람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건은 그 사람의 진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진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능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하고 가르칠 때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에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성향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인내심도 있고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이런 어떤 특성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보령대학 때 우연히 그 보령대학 선배가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우연히 돈을 많이 번 선배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선배가 만든 회사로 옮겨갔지만 2개월 만에 그만두고 또 우연히 만난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은 에버스 화장품의 총무부장의 소개로 나들이 건설을 여의도의 나들이 건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 그 에버스 화장품 부장의 친구인 그 나들이 건설 차장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꿨던 것이죠. 한 번에 큰 돈을 벌자. 그래서 그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던 적.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만난 또 한 사람. 그분도 역시 엄청난 허망된 꿈을 가졌던 보석 가공의 전문가, 특히 에메랄드, 유색돌의 전문가를 만나게 돼서 이 세 사람이 모인 것은 정말 저에게 5년이란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물론 잘 됐으면은 엄청난 부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연적인 사건들이 정말 제 진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획된 우연의 어떤 진로는 제가 모든 걸 다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이분들 만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고향에 내려와서부터의 시작이죠. 우연히 학원 강사로 가다가 노동부에서 막 광고가 나오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우연히 노동부에서 상담원 모집을 통해서 노동부에 들어왔고 그 노동부 신입사원 어떤 교육에 연수를 갔을 때 지금 현재 숙대에 계신 김보환 교수의 이 진로직업 상담학과가 있다 한 길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그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 대학원은 서울에 있었고 천안에는 없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까지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동안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천안에 대학원을 개설해 달라고. 그래서 우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만나게 됐고 제가 대학원생 천안에 첫 번째 모집을 다 해놓은 조건으로 개설이 돼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지금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주제답기 굉장히 어려울 때 지도 교수가 Father's Factor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소, 이 아버지의 특성에 대한 책을 주고선 저만 준 게 아니고 박사 과정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중에 저만 그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을 이메일을 통해서 만났고
또 직접 또 만나기도 하고 자료도 얻었고, 근데 그 자료는 거의 미비한 자료였지만은 그래도 그 내가 연구의 기초가 될 만한 그러한 자료를 얻었고 조언을 받아서 결국은 박사 논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계획된 우연을 통해서 그 계획된 우연은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갈 때 주위에 나에게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한 사건들을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그것을 호감 있게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을 때 긍정적인 진로도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피부로 깨닫게 하는 이러한 계획된 우연 모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진로 발달은 정말 진로를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무조건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거 같이 해볼래? 이거 할까? 그러면 거의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도전을 했던 것이 너무 인생이 힘들었지만 그런 도전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계획된 우연의 모형이다라고 볼 때 이것은 그 진로 상담을 할 때 주요한 그러한 그 이론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진로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연의 진로가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우연인데 이러한 우연들이 진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된 우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된 우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자체가 이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된 우연의 네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로 하여금 계획된 우연한 일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신이 당한 이런 우연한 일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자, 계획된 삶에서 계획된 우연한 일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계획된 우연한 일들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는 걸 좀 더 앞에 붙이고 싶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이것을 저는 붙이고 싶어요. 내담자에게. 자, 2단계는 내담자가 갖는 호기심을 학습과 탐색을 위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돕고 세 번째는 자신의 진로에 우연적인 일들을 바람직하게 만들어내도록 가리키는 것이죠. 자,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석사 박사 받았다.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 학위 졸업장을 가지고 바람직한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이것은 계획된 우연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바람직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단계는 이러한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도록 가리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저는 이러한 그 콜룸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이 이제 한국 내담자의 적응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이 진로 상담의 목표는 끊임없는 직업 환경 변화 속에서 내담자가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흥미, 신념, 뭐 가치, 업무 습관, 이런 또 개인적 특성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 사회 학습 이론에서의 구체적인 그 상담의 목표는 의사결정 기술과 이 과제 접근 기술이 부족하다면 가르쳐야 되겠죠. 또 탐색과 실제 경험을 하도록 격려하여 내담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내담자가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담자가 긍정적인 역할 모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 설계 기술을 해줘야 된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색, 정보 수집 선택을 구체화하기, 대안을 심사숙고하기 등, 또 내담자로 하여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임을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너가 불확실한 상태는 이것은 정상적이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연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한국 내담자의 적응 가능성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클룸블츠의 사회 학습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